북한 떠나올 때 생각나시죠? 네, 지금 그 말 하려니까 가슴부터 뛰는데요. 네, 97년도에 남편이 11월에 사망했거든요. 사망하고 나서 제가 혼자서 두 딸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우선 11월이 춥잖아요. 그러니까 나무알라 산에부터 다니는데 그 나무알라 갔다가 제가 찌끄려가지고 다리가 상했어요.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집에 누워있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겨울이니까 밭에 나가서 뭐 풀뿌리도 깰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생각한 게 옛날에 우리가 이 아파트 3층에 살면서 토끼를 베란다에 길렀거든요. 그때는 토끼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뭐가 남아있었는가. 토끼를 기르면서 토끼들이 먹다가 흘린 거 똥하고 같이 다 범벅이 됐잖아요. 밑에들이 지지 밟고. 나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똥하고 범벅이 된 그 시라지를 사서 걸른 거예요. 토끼들이 다 밟아놓고 오줌 싸난 거. 그거 골라가지고 그것도 다 끓여 먹었어요. 아니, 어머니, 그렇게 없어요, 먹을 게?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생각 못해서 라진 선동이 중국하고 개방이 돼가지고 거기 좀 괜찮은 곳에 거기 다 다닌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 은주가 그때 12살인데 은주인데다 삶아서 통옥수 그대로 주면서 너 요거 한 끼에 10알씩만 먹어라.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니까 10알씩만 먹고 그러니까 한 30알 됐겠죠? 그거 주고 아침에 일찍이 언니하고 엄마가 낮은 선봉에 가서 이거 아무개나 바꿔가지고 올 테니까 너 저녁까지만 기다려라 하고 우리가 갔는데 가는 것도 거기 군사분계선 38선보다 더해요. 전기철조망을 쫙 누렸어요. 너무 다 드나들어서 땅 밑으로 진짜 땅굴 자체인데 그 철조망 밑을 파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 가서 낮은 선봉 가니까 눈이 번져지더라고요. 중국이 개방이 들어와가지고 운동에서는 별 수가 없는데 아우지에서는 아예 구경도 못하는 거. 진짜 나 이런 세상이 있는가 싶더라고요. 그날은 아무것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저녁에 가겠다는데 못 갔죠. 다음날도 못 갔죠. 3일째 되니까 우리가 죽겠는 거예요.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은주가 기다릴 거 생각하니까 와야 되잖아요.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턱을 왔는데 그새 은주는 강릉에 11시 그 하루 만에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11시 그거 다 먹고 다음날 기다려도 하나 다음날 기다려도 하나 뭐 먹고 어떻게 사나요. 그러니까 닷새 많은 집에 도착하니까 둘이 누워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너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그저 누워있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쪽지를 써놓은 거예요. 엄마 죽을 것 같아. 엄마 기다리지 못해 미안해. 엄마 용서해. 쪽지를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. 내 옥이 막혔어. 한이 맺히죠. 맺혀있어. 그래서 엄마가 이제 사실은 구두도 신으라는 게 딸 작은 거 보면은 막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. 몸매에서. 그렇죠. 그래서 지금도 키 작은 게 내가 눈에 고생시키면 믿기지 못해서 키 또 컸구나. 그 다음에 막 앞도 받치고 아무것도 먹을 때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. 계속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.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신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하나라도 얻어오느라고. 진짜 남자들 술 먹는 데 가서 아저씨 그 빵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. 너무 요 조그만 게 와서 답답하니까 하나 주셔도 더워가지고 또 믿기. 네. 어머니, 딸들을 잠깐 떨어져 있었던 시기가 있으세요? 그것도 몇 시간은 안 되는데요. 가슴에 꼭 이제 죽을 때까지 이게 내려 안 갈 것 같아요. 뭔데요? 그러니까 제가 꽃집에 생활할 때 두 딸이 어리잖아요. 그래서 계속 아들을 들고 다녔거든요. 근데 다른 엄마들은 보면 다 이렇게 자식은, 야, 내 몸도 바쁜데 너네끼리 벌어먹어라 이렇게 다 내버리고 다녀요. 그래가지고 나이가 계속, 야, 너는 힘든데 왜 딸들 끌고 다니냐. 지금 자네 다 10살도 넘었는데, 야, 제대로 먹기 전에 내버려둬. 그러니까 너네 딸들이 깍깍하고 엄마 뒤만 쫓아다니는 거야. 계속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할 생각하다 못해 나도 막 짜증나고. 그래가지고, 안 되겠다 싶어. 야, 너네도 좀 나가서 너네끼리 살아봐라. 그래서 막 쫓았어요. 가라고. 그러니까 얘네 막 울더라고. 엄마 왜 그러냐고. 그것도 가라고 쫓고. 저는 징징 왔어요. 징징 와서. 거반 진짜 1시간 거리 더 왔죠. 거반 오면서 보니까 중국 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. 꽃제비들이. 그러니까 남자들이 달리는 차에다 막 창을 꼽아요. 달리는 차에다 쌀자루. 구멍 뚫으면 쌀이 쫙 쏟아지잖아. 그걸 노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다 한참 보니까 쌀이 이렇게 다 이렇게 흘려있는 거예요. 잎쌀이. 중국 쌀이. 그래가지고 그거 돌같이 이렇게 섞어 모아가지고 그거 딱 주니까 또 며칠 못 먹고 돌가버린 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. 야, 내가 재료만 넣었어. 집에
그래서 그거 불안하고 또 돌아오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. 그 자리에.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 그만 따라다니까 행방이 없는 거잖아.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쳐가지고 그래서 죽을 써서 먹으면 야, 내 노래를 버리고 새로.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 딸들 다시 야네가 만약에 그 자리를 뚫었더라면 지금도 야네만 보면 그게 한이 맺혀 내 죽을 때까지 진짜 너네한테 새로 짓고 사는 거야. 저는 근데 그래도 그 꽃집이 생활할 때, 엄마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, 정말 겨울에 공골바닥에서 자는 건 너무 춥고 너무 찬 거였어요.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잤어요. 엄마 항상 저한테 많이 덮어주고 저를 꼭 안아주고 비닐이 작더라도 저한테만큼은 그 비닐 깔게 해서 자고 해가지고요. 그래서 지금도 막 의견이 안 맞아서 엄마랑 싸우고 또 엄마한테 서운하고 한 게 있지만 그때 생각하면 정말 내가 추운 걸 못 느끼고 샀던 거 그만큼 엄마가 날 사랑하고 안아주고 걱정하고 추울 때라도 그 상황에서도 추울 때나 그 비늘 하나라도 더 덮어주려고 해서 추위를 몰랐던 것 같아요.